예, 이제 오늘 12월 새로운 달 12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할 거는 뉴스와 쇼핑에 관련된 걸 볼 건데요. 뉴스는 사실 그 양이 짧아요. 그래서 뉴스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할 쇼핑을 좀 묶어서 해볼까 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뉴스를 보는 경우,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컴퓨터를 켜놓고 제 컴퓨터 켜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든요. 뉴스를 보는 게 저는 여러 개가 있어요, 앱이요.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이 뻑하면 끊어져.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요 뉴스라고 하는 요 앱을 먼저 사용을 해요. 뉴스를 실행하면 이렇게 보이죠. 이제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뉴스예요. 요즘 이제 한참 나오는 거는 이제 정치권 얘기하고 빈대. 예, 고시원에 빈대가 또 이제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나왔던 게 이제 서울의 상징 색깔을 스카이 코럴이라는 색깔로 지정을 했대요. 그래서 다리 같은 데다가 조명을 띄운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연세대학교 무슨 폭탄 택배 협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게 뭐지? 방어회를 이거에 찍어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처음 본 것 같고 뉴스 아무래도 이제 추워졌으니까 이제 뉴스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계사 이제 그 화재 사건 난 건데 거기에 이제 스님이 이제 열반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온 걸 봐서는 그리고 오늘의 운세도 나와 있네요. 예. 아메리카노도 이렇게 마시면 살찐다고 나오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얼죽어라고 있죠. 얼죽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다고.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데요. 얼어 죽어도 그거 먹는다고. 외국에서도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그 패턴들을. 요거를 이제 먼저 봐요. 쭉 보면 한 30분 정도 지나고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 있는 앱을 이제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앱을 깔아야 돼요? 구글? 이거는 이제 구글에 있는 그 구글 앱을 깔면은 이게 뉴스가 떠요. 그런데 고려대장경이 일본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시도한다 그러네. 우리나라 걸 가지고 뭔 헛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 계속 인기 있는 게 맨발 걷기. 근데 날이 추워져서 맨발 걷기가 될려나 그러는데 이제 집에서 거실에서 걸으면 된다 그러는데 저희 집 거실은 한 두 발짝만 걸으면 끝인데 어딜 걸어 돌아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서는 뭐 걷기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이제 뭐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은 아파트가 많이 이제 뭐 분양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무인도의 디바라는 드라마 인기가 있는 거 이거 이제 나오고 강철부대라고 하는 예능 코너에 있네요. 그렇죠? 최강의 이제 특수부대를 가리는 그 방송에 이제 뭐가 나왔나 봐요. 저도 간혹씩 이걸 보거든요. 좀 군대 갔다 온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는 이유는 우리 젊은 세대 출신들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은 다 저보다 한참 세대가 어린 후배들인데 굉장히 많이들 노력을 해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자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내 국민은 내가 지킨다라는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그 콘서트에 뭐 외국인 며느리를 특별 채용을 했다. 이건 뭔지 모르겠네. 요즘 마약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이제 어떻게 이제 출시할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수미 씨가 그 연예인이지만 김치 장인으로 선발이 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김치 사업도 하신다고 하는데, 항공기 소음에 고통받는 어린이들, 제가 사는 동네도 항공기 소음 피해가 굉장히 커요. 여름에는 베란다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더워도. 시끄럽고요. 그리고 갑자기 컴컴해져요. 비행기가 지나면서 해를 가리잖아요. 그늘이 생기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늘이지만 갑자기 그냥 껌껌해져요. 어느 절이 제일 좋으냐면 비바람 몰아치는 바람 부는 계절이 있어요. 5월 달에는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막 비바람 불고 하게 되면은 비행기가 잘 안 다니거든요. 그러면 동네가 조용하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들도 있는데 거기는 더 심해요. 공항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름철에 그 아이들 더운데 에어컨만 종일 돌릴 수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거기서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항공기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창문을 못 연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드라마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드라마를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제 고속 충전기 광고하는 것 같아요. 상품제 광고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북극발 한파 이게 이제 그 BTS 방탄소년단에 있는 그 멤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하나 봐요. 뷰라고 하는 이 청년은 수도방위 사령부 특별임무대 특김대에 지원했고 지민과 정국은 12월에 5사단에 입소한다네요. 5사단 열세부대라고 하거든요. 6.25 때도 참전했던 부대라서 군기가 엄청 세요. 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여기를 군에 있을 때 매일 갔었어요. 저는 여기 부대가 아닌데도 여기에 우체국이 있거든. 군사 우체국이요. 거길 매일 가서 저희 부대로 온 우편물을 제가 받아와야 되는데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이제 들어가는 정문에서부터 이제 경례를 붙이고 근무자들한테 격려해서 신원 확인하고 들어가는 자리가 되게 까탈스러워요. 병장이 이등병한테 쩔쩔매. 군기가 엄청 세요. 5사단이. 연예인이라서 좀 특별하지 하지 않나요? 연예인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군대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무슨 악단 뭐 이런 데로 가잖아요, 연예인들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김연아 선수 남편, 그 사람은 그 이제 특별 부대로 갔죠. 그 뭐라 그러지? 그 아끼다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쪽 부대로 갔으니까 괜찮은데 마찬가지로 이 겨울에는 다 근무를 서야 되잖아요. 보초도 서야 되고 실내 근무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철책에서 근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위가 굉장히 추웠어요. 한겨울에 근무 나가면은요. 내복 속옷을 2개 입고 내복도 2개 입고 전투복도 2개 입고 겉에 이제 방한 외피를 입는데 곰 같아요. 곰. 넘어지면 못 일어나 혼자. 근데 그렇게 나가도 추워. 몰라. 그 따뜻한 난로를 펴놔도 추울 거야. 군대에 있으니까 더 추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예인들이 BTS 연예인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인기 많은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군대에 입소하고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도 군대에 입소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 없이 잘 할 것 같아요. 고마운 친구들인 것 같아.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이런 뉴스들 저는 이제 뉴스 앱을 별도로 설치해서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보면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먼저 우리 교재에는 208페이지 다음을 실행해서요.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음 앱 설치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뉴스가 바로 뜨네. 이게 뭐지? 수출 플러스 이건 반도체? 이거 지금 이스라엘군 전쟁 벌리고 있는데 휴전한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전투를 재개했대네. 오늘 한다 그랬는데 이제 미반. 휴전한다 그러더니 또 전쟁을 다시 하나 봐.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돈봉투 의혹?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치적인 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반도체 얘기가 나오네요. 반도체. 요거 눌러주면 남성 목소리로 근데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은 청각으로 듣겠는데 요 아이콘이 너무 작아. 아이콘이 너무 작아. 그 아이콘을 확대하려면 이 화면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네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돋보기 기능을 이제 설치를 해놨어요. 돋보기 기능을 설치해서 요 상단에서 돋보기를 이용하면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카메라 작동하는 거지 화면이 확대되는 건 아니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봤다고 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뭐야? 5살 어려 보인대. 그 다음에 이게 뭐지? 마레포 1주택자? 조계사. 자승스님 입장하신 이것 때문에 추모 발길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또 정치인들이 이제 거기 다녀가고 그러죠. 북쪽에는 또 딸내미 됐고 또 공군부대를 방문했다고 나오네. 냉동김밥? 미국에서 그 우리나라 냉동김밥이 인기가 많은가 보죠. 우리나라 김밥이. 네. 그리고 그 삼겹살 같은 게 굉장히 비싸요. 저번에 제가 한번 그 정육점에 가서 물어봤더니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냉동 삼겹살이 인기가 많다고 요즘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 유통기간도 오래 갈 수 있고요. 맛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너무 비싸서 요즘은 음식 재료들이 비싸가지고 걱정해요. 아니 엄청 맛있대. 지금 장난 아니야. 미국에 없어서 못 판대. 수출을 하는데 없어서 못 판대.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줄 서가지고 뛰어가서 줄 서갖고 이제 한다 그러는데 여기 한국산 투데이 김밥 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마트는 1980원, 이마트 24는 3,500원? 편의점에서도 2,000 몇백 원, 3,000 몇백 원씩 하잖아요. 김밥 한 줄에. 사실 부담스러운 게 많아요. 근데 집에서 김밥 말려고 그러면 재료비도 재료비지만 그 수고비가 계속 김장 안 한다 그러잖아요. 김장 하나 하려 그러면 한 번 하려 그러면 재료비도 재료비지만 혼자 사는 가구에서는 그 재료 가지고 집에서 하려 그러면 냄새도 나고 주변 가구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결혼해서 초기에는 이제 김장을 하고 집에서 배추를 사서 이제 하거나 절임 배추를 주문해서 했는데 사실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냥 공장에서 생산하는 건 시켜 먹죠. 근데 맛이 입맛에 안 맞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시켜봐. 그래서 입맛에 맞은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시켜 먹는데 그렇게 시켜 먹다 보면 또 어느 날 반찬 맛이 바뀌어. 그럼 이제 또 다른 데서 시켜 먹기도 하고 재래시장에 가서 사 먹기도 하는데 집안의 어르신들이 들으면 또 한 소리 하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이나
귀찮아해, 솔직히. 응.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따로 나가 살다 보니까 김치를 해서 보내주는 게 부모 입장인데 부모들도 김장을 안 하니까 애들도 알아서 사 먹어라 이거고. 음.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에 있는 시댁에서 김장한다고 모여라 그러면 가짜 기부스 제품들 많이 판대. 이렇게 오른팔에다가 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가짜로 기부스 다쳤다고. 그럼 시댁의 시어머니는 다리 양쪽에 기부스를 하고 계시는 거야. 가짜로. 그러니까는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만큼 김장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어? 선생님, 여기 사람같이 있는 거가 요거. 스마트폰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별도로 뭐 설치하고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이거를. 그럼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확대. 글자가 커졌죠, 갑자기요? 이렇게 사람 모양이 있는 거. 이것도 제가 어디서 봐서 한 건데 기억이 안 나. 응? 교황 건강 이상설이 있다. 근데 교황님은 외모가 인자하셔. 아니 근데 화난 거 한번 봤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교황님이 몇 번 오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오신 게 있었는데 이제 행사에 이제 멀리서 직접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 방송으로 이제 본 적은 있는데 보다시피 난 살아있다고 농담을 하셨다네. 그렇지. 86세잖아. 젊으시던 시절에 폐 일부를 절제한 바가 있대요. 그러니까는 걱정을 하시겠지. 교황청에서도. 저 교황이 전쟁 그만하라고 말 못하나? 어? 전쟁 그만하라고 말 못하나? 이제 돌아가시면 후임 교황을 선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자진 사퇴하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종교가 다르니까. 근데 요즘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방송 보면은 스님,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신부님 이렇게 세 분이 친구처럼 나와서 종교적인 얘기를 떠나서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 중에 장교로 가신 분도 있는데 처음에 훈련 받으러 갔더니 삼계탕이 나오더래. 스님인데? 예. 그게 어떻게 했냐 했더니 훈련을 받으려면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지. 먹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방송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이제 그 사찰에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보호해 주는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 어린 아이들은 뭐 토스트에다가 뭐 햄도 넣고 소세지도 넣고 계란도 넣고 육류를 먹인대요. 안 먹일 수가 없대. 애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림사의 그 수도승들은 고기를 먹인대네.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일단은 뭐 살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종교적인 얘기는 참 뭐랄까 민감한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에 방송 보면은 재미있게 잘 표현하시는 것도 있어. 간혹씩 보거든요. 요렇게 요런 거는 이제 광고지, 광고. 쿠팡에서 광고하는 것 같아. 블루투스? 앰프니까 여기다 무슨 뭐 오디오를 연결해서 스피커 소리를 확장시키고 하는 뭐 그런 제품 같은데 이게 뭐야? 뉴스타파 기자들이 쫓겨났다고? 화성을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게 있나 보다. 이게 화성인지 무슨 먼지를 찍은 건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400km 있는 상공에서 우주정거에서 본 지구의 대기층을 이렇게 찍었대. 북아프리카 상공을 지날 때 촬영한 사진이래. 나사에서 제공해 준 거라는데 그 간혹 보면 이제 그 산불 났을 때
이 위성이 찍은 사진들 보면은 그 산불이 보이더라고. 그 만리장성이 보인대요. 우주정거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만리장성은 보인대. 원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은 없고 영화상에서만 이제 이런 우주 영상이나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상업 비행을 한다 그러잖아요. 우주정거장 상업 비행을 해서 1인당 뭐 얼마? 뭐 한 5억 정도 이제 비용을 받고 우주정거장을 이제 여행하는 코스로 이제 뭐 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돈 벌면 가봐야지. 누구는 하와이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때 가면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우주정거장 몇 번 갔다 왔다. 화성의 위성이래요. 이건 영상인가 봐. 신기해. 어떻게 저런 거를 찍을까? 그 화성까지 가려면 몇 년을 간대잖아요. 우주선이 너무 멀어서. 예, 그런 것도 이제 방송에 나왔고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이 못 나오는 바람에 우주선은 이제 지구로 귀환을 했는데 그 사람 찾으러 가려니까 몇 년 후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는 데만 몇 년, 3년 걸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3년 동안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혼자 살아남는 이제 그런 거를 영화로 나온 것 같은 거 본 적이 있어요. 김희정이 부릅니다. 김희정이 뭐 대한민국을 왜 불러? 뉴스니까 한번 볼게요. 맞아요. 북한에서 뭐 남조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남조선 괴뢰도당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게 국호를 쓴 거는 얼마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 것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연합뉴스라든지 KBS 뉴스 라이브로 지금 뉴스하는 게 이제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누르면 이제 연합뉴스 생방송으로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국영방송이잖아요. KBS 연합뉴스 다 국영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YTN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 뉴스 같은 것도 이제 CNN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이제 앱을 설치해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렇게 보이고요. 네이버 들어가 보면 코카콜라를 구매하면 뭐가 있나 보지? 요즘 서울의 봄이라는 이 영화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12.12 군사 쿠데타 일어났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보러 가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이건 뭐지? 50대 이후엔 인생이 초라해진 이유가 뭐니? 세종 사이버대학교에서 뭐 신입생, 편입생 이제 모집한다고 강아지 입양하기를 바라는 분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뉴스도 얘기 나오고 이제 스포츠 관련도 나오고요. 이런 것도 있네. 항공권 싸게 사는 꿀팁. 해외여행 가시려면 항공권이 너무 비싸잖아요, 솔직히. 저도 어디 갈 일이 있으면요. 애들 보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 애들 이름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 제 이름하고 다르잖아요, 구매자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저희 가족들 생년월일이나 이제 주민번호 아니까는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보내주면은 제가 이제 항공 비용을 제가 이제 입금해 주는 거로 이제 그렇게 처리하고 애들이 아무래도 잘 사요, 싸게. 근데 예전에 방송에 보니까는 너무 저렴하게 가는 해외여행이나 이 가족 여행을 너무 싸게 가는 집이 있어서 고민이라고 방송에 나온 가족들이 있었어. 근데 해외여행 가면 좀 럭셔리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시처럼 살다가 여행을 갔다 온대.
근데 그것도 참 기술이야. 어떻게 그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아이고야, 이건 뭐야? 이 어린 아이가 바닥에서 차가운 바닥에서 태어났다 그러는데 이게 뭐지? 이분은 탤런트 아니에요? 배우 아니야? 드라마 한 거지. 라미란 씨잖아요. 그렇죠? 사인표 같은데 이 사람? 어, 구글어스. 구글어스는 이제 우리나라 지도, 우리나라 지구에 관련된 거를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PC에도 설치할 수가 있으면 이거를 설치하면은 위성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구글어스라는 앱을 깔고 컴퓨터에다 이거를 설치하면은요. 네이버 지도는 주로 우리나라가 나오잖아요. 구글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다 나오거든요. 단 우리나라 청와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보이질 않게끔 막혀 있어요. 그럼 보여주면 안 되거든. 군사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 진짜 죽기 전에 하버드 대학교를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 대학을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구경은 가보고 싶더라고. 왜냐면 컴퓨터, 지구상의 처음 컴퓨터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컴퓨터라는 이 기구가. 그래서 거기를 가보고 싶어서 예전에 이제 구글어스를 한번 설치를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거는 잘 나와요. 지도가. 그걸 갖고 우리나라를 봤거든요. 우리나라는 뿌옇게 안 나와 잘. 자기네 거들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건 잘 안 나오고 자, 여기다 한번 제가 구글어스라고 검색해 볼게요. 구글어스를 이렇게 쓰면은 구글어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따로. 얘를 한번 제가 눌러 볼게요. 구글어스를 실행하면은요. 구글어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본 지구 표면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다가 뭘 살펴보라는데 살펴볼 것도 없는데 살펴봤다고 치고 이제 지도가 보이네요. 그렇죠? 이걸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 우리 동네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이제 뭐 가봉도 나오고 가나 이렇게 돌리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나오고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우리나라 한반도 그린 것 같은데 한반도 맞죠? 그렇죠? 그럼 쭉 가볼까? 너무 확대하면 모르겠어. 예전에 김정은 선생님은 우리나라 전국을 걸어 다니면서 지도를 그리셨는데 지금 위성에서 바라보니까 근데 위치 여기 명칭이 탁탁 바로 안 나오네. 국회, 김포가 보이고 서울특별시가 보이네. 북한산 국립공원이 여기 나오고 여기 서울인가 보다. 여기 서울이 여기 경기도인가 그러면 서운흥 여기 검색하는 데가 있어. 여기에 하버드 대학교라고 검색해 볼게요. 저 상단에서 제가 하버드 대학교라고 이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교가 여기 이제 지도가 나오네. 여기가 하버드 대학교인가 봐. 여기 하버드 대학교라고 뭐 써 있는데 뭐 가본 적이 있어야 알지. 지도에서도 한두 번 본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럼 뭐 여기 이제 하버드 대학교가 있고 여긴 또 무슨 도서관이라고 써 있는 걸 봐서 그다음에 자유의 여신상 검색해 볼게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 자유의 여신상 이거 여기에요. 자유의 여신상 위에서 본 거지. 그냥 머리가 보이네.
어. 여기가 바다인가요? 강인가요? 섬이에요. 아, 여기가 섬이에요? 가봤어요. 여기 가봤어요. 저희 그럼 여기 민물이에요? 아니 바다. 바다에 있는 사실 뉴욕도 섬이에요. 그다음에 서서울 호수공원.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제 우리나라로 왔어요, 이제. 여기 야구장 보이시죠? 야구장? 야구장이에요. 동대문 야구장 설거하면서 오리동에 야구장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보조 경기장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여기가 정수장 자리거든요. 정수장. 수돗물 걸러내는 정수장 자리인데 여기를 공원으로 만들면서 보조 경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여기는 야구장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호수예요, 호수. 이게 분수대입니다, 분수대. 여기가 김포공항이 이쪽 방향인데 비행기가 이렇게 지나가거나 올 때 이착륙하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이 분수가 작동이 돼요. 한겨울에는 안 하죠, 어니까. 그리고 저녁에는요, 불빛이 움직이고 조명을 켜놓으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해요. 동네 사람들 안 가요. 지긋지긋하다고. 제가 사는 데가 여기 살아요. 여기 아파트 여기서 살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인천으로 간 경인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이쪽 동네하고 이 건너편 동네하고 막혀 있잖아요. 고속도로 때문에. 그래서 지하로 지금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네, 지하 고속도로를 만들면 이제 지상에 왕래하기 좀 수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초등학교가 하나 있대요. 초등학교가. 여기 보이네요. 여기. 우리 큰애 작은애가 이 초등학교를 다녔고요. 좀만 더 가면 중학교가 하나 있대요. 여기 중학교를 이제 둘 다 여기 중학교를 나왔고 여기가 이제 양천구. 아까 보시던 데에서 이쪽으로 가면 목동. 여기는 이제 신월동. 이 공원 지나면 여기는 경기도. 요 경계선 따라서 여기는 서울, 여기는 경기도. 경기도 어디쯤인가요? 경기도? 고리울, 부천. 부천 아래니까. 여기 축구장이 있고요. 축구 경기장이 있고 축구 경기장이 서울하고 경기도가 섞였구나 이렇게. 그다음에 배드민턴 있고 아침마다 운동 많이들 하세요. 멀지 않네요. 그러니까 야구장이 있으니까 연예인 야구 같은 거 할 때 여기서 예선도 해요. 저는 이때 이제 연예인을 봤어요, 한 번. 누구더라? 강남순이라는 드라마에서 김혜숙 씨 그 남자친구로 나온 분이 있죠. 누구지? 그분이? 정보석 씨. 그분이 운동 끝나고 요 골목으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제 그분을 봤는데 머리 뒤편에 후광이 쫙 비치더라고. 남자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 태어나 처음 봤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에서 보는 뭐 예수님 뒤편에 뭐 빛이 비친다 그러는데 정보석 씨 딱 오는데 눈이 부시더라고.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들 아름답다가 아니라 남자 연예인이 저렇게 멋있나 할 정도로 그때 처음 봤어요.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 이제 그런 동네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면 저는 이 길을 돌아서 이쪽에 와서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구름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구름다리. 네, 구름다리 아니면 이제 못 지나가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한참을 가야 돼요. 한참을 가야 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로 못 돌아가지. 못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 길로 다니는데 길이 가까우니까 오토바이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때문에 이 육교가 이제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경찰이 단속도 하고 그래요. 여기는 이제 이 주거 지역이라 이렇게 위성으로 그나마 깨끗하게 잘 보이는 편이에요. 오늘은 몇 년 전에 봤을 때는요 이게 뿌여가지고 초점 안 맞은 것처럼 그랬었어 위성 사진이. 구글 어스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구글 어스. 구글 어스. 구글 어스를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여기 구글 어스 실행하시면 여기다가 만리장성 세상에 보세요. 만리장성을 제가 검색했더니요. 중구에 있는 음식점 만리장성이냐 부천시에 있는 만리장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네. 이건 아니죠. 그렇죠.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구글 어스 위성지도 치는 거야? 아니면 구글 어스 앱을 치는 거야? 구글 어스라고 검색하세요. 구글 어스라고. 네, 구글 어스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걸 누르시면 구글 어스라는 창이 뜨고요. 여기에서 구글 어스를 실행하시면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지도 같은 게 나타나요. 그럼 저 상단에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다가 쓰시면 떠요. 저는 그림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잠깐만 볼게요. 제가 청와대를 검색해 봤거든요. 청와대 서울특별시의 관공서 청와대를 검색했더니 청와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실제 사진은 요건데 위성 사진은 이렇게밖에 안 나오죠. 여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나와. 이건 국가 비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서 제가 구글 어스를 설명을 했는데 이 구글 어스를 스마트폰에서 작업하시면 잘 안 돼요. 아 예. 왜냐면 핸드폰 화면이 작잖아요. 네.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구글 어스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네. 구글 어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구글 어스라고 떠요. 이렇게. 그 여기 보면 이렇게 구글 어스 뭐 앱 뭐 이런 것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모바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구글 어스 플레이 스토어에서 들어가서 구글 어스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아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아까 어떤 분 그러신 것 같은데 구글 어스라는 이제 앱을 이걸 가지고 해도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설치 버튼이 저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 내 모든 기기에서 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뭐가 안 되고 있네. 이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이거를 한번 해봤는데 답답해서 그냥 지워버렸거든요. 구글 어스라고 돼 있는데 자 해보죠 뭐.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구글을 검색하는 거 구글 어스 구글 어스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이거 아니고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한 번에 5천만 번 이상이니까 이거 한번 설치해 볼게요. 뭐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구글 어스에 관련된 앱이 예. 주소 친 거야? 구글 어스가 설치되면은 한번 제가 볼 텐데
여기 한번 볼게요. 요거 구글 어스 맵스 내비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 지도도 있어요. 구글에서 개발한 지도도 있고 네이버 지도도 있고 구글 지도도 있는데 주소가 여기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자 언어를 이제 선택하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한국어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한국어 이렇게 오프라인 지도인데 오프라인 지도라는 건 뭐냐면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미리 받아서 갖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아무 때나 써라 이건데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 하래. 아 귀찮아. 일단 이런 건 안 할래요. 아까 보니까 뭐 돈 타령하는 것 같은데 돈 내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지도의 길찾기 똑같은 거네. 에이 그러면 다시 지도 이게 구글 지도 같은데 여기에서 저걸 한번 찾아볼까? 하버드 대학 하버드 스터디 학원이라고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북창동에 있는 술집이래 하버드가. 근데 선생님 지도를 깔고 치니까 나가요. 나오는데 지금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 한번 여기 하버드 대학교가 여기 있다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냥 지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도 약도식으로 위성 사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는 뭐야? 이게 하버드 대학교라고? 이게 어디야? 여기는 맞아요. 여기 하버드 대학교 맞아요? 네. 로드리처럼. 예, 로드. 로드뷰로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정문이 안 보이고 어디 골목이 보이네. 미국 대학은 막 동네로 이루어져 있어서. 마운트 오번 스트리트 이게 우리말로도 나오나? 우리말도 다 이게 번역돼서 나오는 거죠?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버드도. 아침 8시 영업을 시작한대. 아침 8시에 문 열어봐. 그렇죠. 여기 이제 사진들도 보이고요. 다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네. 사진들도 보이고 맞는 것 같아. 모르니까 맞다고 우겨보는 거지 뭐. 하버드 대학교 깃발도 보이고 이 약간 여기 못 찾아가겠는데? 지도상으로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보는 게 아무래도 화면이 크니까 저는 이게 편한데 그래서 여기 아까 이렇게 해서 저희 사는 동네도 이제 바꾸고 이건 청와대를 검색해 봤는데 청와대 본관, 청와대 구본관터, 청와대 관저 그럼 예전 대통령 여기서 이제 주무셨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일로 본관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는 거네. 영빈관이고 손님 맞이하는 데고 경호실 있고 정문 있고 저도 가봤어요. 하여튼 뭐 청와대도 이렇게 검색을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스마트폰이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불편한 건 있어요. 화면이 작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PC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날씨 한번 볼게요. 날씨. 우리 스마트폰은 날씨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건데
제 스마트폰의 날씨가 지금 용강동 날씨가 0도라고 돼 있고요. 양천구 날씨도 0도라고 돼 있고. 근데 이쪽 이 마포 용강동 이쪽이요.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 그래서 강바람이 차가워요. 겨울 바람 불면은요 유난히 춥습니다. 이 동네가. 여의도 쪽으로 가면 더 추워요. 아 그래요? 강바람 끝내줘 여기도. 진짜 춥죠. 제가 사는 동네는 비행기 하여튼 김포공항 좀 없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그렇게 소음이 심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이쪽에 그 동네 살아서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한 3, 4분에 하나씩 비행기가 지나가는 느낌이었었어요. 그 제가 이사 갈 때쯤 되니까는 이제 그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그걸로 국제선은 다 옮겨갔잖아요. 굉장히 조용해진 편인데 강서구에서는 일부 있죠. 김포공항이 강서구 소속 거기 돼 있다 보니까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에 이제 그 이런 뭐 여러 가지 국제선이나 국내선 같은 게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세금이 들어오니까 강서구청장은 공항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고 그런 거는. 자기는 좋잖아. 도움이 되니까 실수가 많이 되죠. 양천구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쪽을 걸어갈 기회가 생겨서 가다 보니까는 이제 그 동네 살다가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다 철거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새로 건축해서 가는 동네가 이제 그쪽에는 이제 공터가 다 생기면서 거기는 집을 못 짓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건물 허물고 난 자리가 이제 그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채소 농장으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뭐가 불편하냐면 일단은 고도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건물을 많이 높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저희 동네도 보면 이제 연립주택 같은 거 이제 2, 3층 같은 거 4층 같은 거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저녁에 지나갈 때 보면 건물 벽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거리는 게 있거든요. 비행기에서 이제 불빛을 보면 여기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고도를 이제 좀 옮겨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경고등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 아니면 그런 걸 못 보죠. 다른 동네는 그런 게 없잖아. 일단 시끄럽고 여름철엔 시끄럽기 때문에 창문 열어놓는 게 불편하고 일단은 그러니까는 선풍기도 함부로 선풍기를 틀래도 에어컨 이제 베란다를 좀 열어놓으면 좀 좋은데 못 열어놓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불편한 거 있으니까는 공항공단에서는 제가 사는 동네 쪽에는 소음의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저희 보상이 뭐가 있냐면 에어컨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 그러니까 무풍 에어컨 뭐 이런 거 시가로 한 3, 400만 원짜리 거를 무료로 다 제공해 줬어요. 전기료는 안 전기요금도 4개월치 매달 얼마씩 4개월치 해서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여름철에 에어컨 쓸 수 있는 계절에만큼은 전기요금을 지원해 줘요. 그래 괜찮네요. 사실 제가 샌디에고에 집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이 거기 살아서. 근데 샌디에고는요 시내 바로 옆에 공항이 있어요. 아주 국제선. 그래도 그냥 몰라. 진짜 이렇게 보면 저 비행기가 집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내리죠. 몇 분 간격으로. 그래도 거기 그런 게 없어요. 소음 있다, 뭐하다 이런 건 말을 안 해요. 소리 조용히 흘리겠지. 건물 안에서는 뭐 소음 저감 장치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지 몰라도 밖에 나가서는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원에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비행기 지나갈 때 보면 애들이 좋아해요. 비행기도 보인다라고 하고 예전에 그 서울시장께서 그 동네 와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동네가 좋네요. 비행기도 보이고 옆에 주민들이 그러는 거야. 욕을 하면서 그렇게 좋으면 와서 사시라고 여기 와서 한 3달도 못 살 걸. 근데 참 신기했어요. 그렇게 가까이에 주택이 있고 뭐 시내 다운타운 그 옆에 있어요. 샌디에고 치면은 바로 나올 텐데
어떻게 저기서 저러고 살까? 우리 개념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젊은이 동물이라도 사과치더라고. 그게 경도 바로가 지는데 시끄러워서 너는 소리도 안 들려. 어느 날은 적응이 돼가지고. 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들은 공항을 저기 그 어디냐면은 저기 뭐야 그 저쪽 잘 사는 동네로 이전해라. 그 동네 강남이나 이런 데로 이전하면 어차피 비행기 타는 사람은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왜 애꿎은 강서에다가 짓냐 이거지. 그 동네로 이전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또 좋은 거는 뭐가 있냐면 공항이 있다 보니까 공항 주변으로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극장도 그렇고 쇼핑센터도 있고 그런 건 잘 돼 있어서 좋은데 아마 혜택은 있을 거예요. 어딘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저희 동네에서는 뭐를 하냐면 청력 검사를 무료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비행기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다가 경기 일으키기도 하고요. 어린 아이들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이제 잠에서 깨어난 경우도 있고 일단은 안 좋은 거는 있긴 있는데 예전보단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리고 건물들이 많이 높이 올라가지 않고 건물을 많이 짓질 않다 보니까 주변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는 좋아요. 제가 이 마포에서 한 30몇 년 살다가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는 비염 때문에 매 계절마다 병원 다니고 했는데 그 동네로 이사 가고 나서부터는 병원을 안 가요. 공기가 일단은 좋아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어요. 고속도로가 옆이다 보니까 뭐 오토바이 뭐 빠라바라바 이런 소리도 시끄러울 때 들릴 때도 있는데 저는 일단 잠자면은 뭐 잘 못 느끼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잘 그런데 그 잠기가 좀 밝고 예민한 가족들 한 사람은 이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너무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불편한 거는 있겠죠. 아무래도 일단은 뭐가 시끄러우냐면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비행기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라는 거. 여름철에 더워도 창문을 못 연다. 에어컨만 계속 돌릴 수는 없으니까. 에어컨 돌리면 또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뭐 이제 뭐 개인이 얘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날씨도 그래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날씨 앱을 깔아놨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이제 보이지만 날씨도 종류가 많아요. 앱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앱들이 있나? 저는 야호? 날씨에 관련된 앱을 별도로 제가 깔아놓은 거는 아닌가 모르겠는데 여기 날씨 있다. 날씨 여기 있다. 첫 화면 날씨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딱 화면을 이제 전원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열리면서 오늘의 날씨라든지 이런 게 보이게끔 하는 건데 보통 우리 스마트폰이 기존 처음에 개통이 되고 나면은요 날씨가 떠요. 기본적인 기능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날씨 정보를 먼저 나타나게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책에도 보면 저도 지금 이렇게 2014년 12월 1일 지금 1도라고 돼 있네. 날씨는 맑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올 확률은 0%라고 돼 있고 저녁에 되면 좀 추워지네요. 아무래도 8시 이후로부터는 추워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산에 가시는 분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 바닷가라든 이쪽 날씨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에 가시는 분들 어쩌다가 이제 한 번씩 산에 가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 조그만 우산 배낭에다 껴놓고 가져가면 되지만 장기 산행 가는 사람들은 이제 필요하겠지. 주말 날씨, 주간 날씨라든지 이런 걸. 체감온도는 영하 4도라 그러네요. 습도가 32%고 자외선 지수는 0, 구름도 없고 날씨가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 볼게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요.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여기다 날씨를 검색해 보잖아요. 날씨. 그럼 날씨와 관련된 앱이요. 일기예보라는 앱도 있고요. 1000만 번 이상 설치된 게 있네요. 잠깐만. 이게 어디가 선이 불량한가 보다. 삐죽하면 끊어지고 연결되고 그러네. 오늘 집에 가서 선부터 새로 하나 바꿔야 되겠다. 자, 날씨를 검색했더니 1000만 번 이상 설치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청 날씨는 기상청에서는 50만 번밖에 안 했어. 우리나라 날씨는 기상청에서 받아오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받아와서 개인이나 사업자들이 그 정보를 가공해서 재생산하는 건 있습니다. 일기예보라는 것도 1000만 번 이상인데요. 이 날씨에 관련된 건 하나만 설치해 놓으시면 돼요. 하나만. 여러 개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실시간 날씨도 있고 일기예보. 근데 아무래도 전 기상청 거 한번 설치해 볼래요. 다른 건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김동완 통보관이라고 그분이 이제 오늘은 날씨가 점심 이후에 날씨는 맑을 겁니다 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나갔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래. 그런데 우산을 못 쓰겠다라는 거지. 미안해서. 자기가 방송해 놨는데 날씨가 맑을 거라고 했는데 소나기가 쏟아져도 그 비를 맞고 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요. 일기예보가 요즘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이 슈퍼컴퓨터로 이거를 예측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슈퍼컴퓨터로 관측 위성의 날씨 정보를 받아서 오늘 날씨가 좋다, 내일 비가 온다, 안 한다를 컴퓨터가 측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거를 보고 평가를 한대요. 내일 날씨가 어떨 거다, 저럴 거다라고. 그런데 그 슈퍼컴퓨터라는 걸 가지고 그 기상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료를 보는데 기본 연습이 한 3, 4년, 5년 이상이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슈퍼컴퓨터라는 거는 기업이나 개인이 갖고 있을 만한 가격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기상청에서 쓰던 슈퍼컴퓨터를 기업에 무료로 준다고 했었는데 기업이 안 받아가는 거야. 공짜로 준다고 해요. 단 조건은 뭐냐면 팔아먹지는 마라. 근데 뭐가 있냐면 1년 운영비가 있잖아요. 전기요금 들어가고 하는 게 있잖아요. 1년에 뭐 얼마? 50억 정도? 그러니까 그거를 줘도 못 쓰는 거지. 국가니까 그걸 쓰는 거지. 그러니까 기상청에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슈퍼컴퓨터가 480억짜리가 2대 들어있어요. 기상청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위성에 있는 정보를만 받아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 상공에도 다 그런 뭐 센서들이 달려있나 봐요. 그거를 통틀어서 본대.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달이 되고 나면은요. 외국 기업으로 이 엔지니어들이 이직을 한대네. 슈퍼컴퓨터를 활용했던 경력을 가지고. 왜냐면 기상청에서 근무하면 공무원인데 얼마나 월급 주겠어, 연봉이. 적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업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배울 만해서 써먹을 만하면 나가고 하니까는 초보자들만 남으니까 일기 정보가 틀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누가 얘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저도 말로만 들어보고 아직 실물로 슈퍼컴퓨터는 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나라 제일 비싼 거는 1000억짜리. 대덕연구단지에 있어요. 그 이제 대기업들이 연결해서 쓰는데 1시간 빌려 쓰는 1시간 연결해서 사용료가 1000만 원. 우리 PC방에 1시간당 600원 내지 1000원인데 슈퍼컴퓨터는 1시간당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억짜리 슈퍼컴퓨터로 뭐 자동차 충돌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1000억짜리 슈퍼컴퓨터를 연결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연구하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지. 예를 들면 좀 저렴하게 사용하려고 그러면 결과 나오는데 뭐 2달, 석 달 걸리는데 고가의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은 불과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빨리 개발을 해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좋으니까 말을 붙여서 슈퍼컴퓨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한번 설치해 봤는데요. 한번 실행해 보면 이렇게 허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위치와 날씨를 접속하려면은 이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는 센서들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웹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하는 게 좋고요.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대략적인 위치를 따지면 저는 서울에 있는 거고 그 중에 마포에 있는 거로만 끝나잖아요. 근데 정확한 위치를 찾으면 용광동 몇 번지에 있다라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걸 써야 되겠지. 허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웹 사용 중에만 허용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는 법이 바뀌어서 미터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뭐 몇 근 그렇게 하던 거를 다 그램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밀리바, 킬로미터,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24시각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날짜 형식이 월일 연도로 되어 있네. 우리나라는 이거 안 쓰잖아. 년월일로 쓰잖아. 요거로 바꿔주는 게 좋겠지. 저녁 8시 이후에는 이제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나와 있고 오늘은 화창하고요. 이번 주말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날씨가 풀리는 느낌이 있고 수요일 날은 약간 소나기가 온다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자외선 UV 지수라고 써 있네. 자외선 지수로 알고 있는데 바람도 이렇게 하얀 달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요런 정보도 뜨네. 달이 어디 위에 있었다라고 뜨고 이렇게 공기질 이런 건 어려워. 야외 활동에 알맞은 기상 조건이 예상되는데 추워. 알레르기 전망에 대해서 뭐 볼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네요. 뭐 이런 거를 요구해. 별 5개를 부탁한대. 에이, 한 개로 처리해. 그 다음에 앱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런 날씨 앱도 있지만 제가 쓰는 날씨 앱만 해도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같은 이름은 날씨인데 다 기능이 다른 건지 몰라도 예전에 이제 수업하면서 설치했던 건데 그때 설치하고 안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바람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달이죠. 달. 태양이고 달이고 비올 확률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이 뜨네. 내일 새벽에 밤중에 좀 차갑다고 하니까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날씨에 관련된 거는 뭐 더 이상 안 열어봐도 될 정도로 다 나온 것 같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날씨를 보시면 되는데 저는 날씨를 어떻게 쓰냐면 겉에다 꺼내놨잖아요. 이 겉에 꺼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위젯이라고 그런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바탕화면에 가서 꾹 누르면
아니면 여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모으면은요, 이런 창이 뜨고 여기다 위젯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위젯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젯은 앱은 실행을 하면 작동이 되는 게 앱이고요. 위젯은 뭐냐면은 실행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게 위젯입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내가 터치해서 날씨 앱을 실행해서 날씨를 보는 게 아니라 날씨 정보가 미리 보이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실행된 형태로 보이는 게 위젯인데, 이런 위젯을 사용하시려면 화면을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오므러뜨리면 이렇게 창이 이렇게 보이고요. 위젯을 눌렀을 때 반드시 날씨와 연관된 앱을 깔았기 때문에 날씨와 연관된 위젯이 나오는 거예요. 날씨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앱을 깔지 않으면 위젯도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설치된 위젯이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데, 요 날씨에 관련된 앱은요, 위젯이 16가지나 되네. 요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종류별로 보이는 이런 위젯이 있어.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은요, 예를 들면 요거를 하나 볼까요? 요거를 꼭 눌러서 이렇게 놓으면은 현재 내 위치, 그 현재 위치, 여기 용강동 위치 위젯이 여기 떠요. 이걸 꼭 눌러가지고 화면을 크게 확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보면 되겠지. 뭐, 이 정도만 해도 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위젯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정신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젯은 앱을 반드시 설치하셔야만 돼요. 앱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보는 경우고, 위젯은 실행이 되어 있는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앱을 먼저 설치해야만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일기 관련된 이런 거를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 앱에서 제공해주는 위젯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위젯이 지금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이렇게 위젯이 있는데, 이런 위젯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보시면 여기에 제가 잠잔 시간이라든지 인터넷 사용한 시간들이 이렇게 정보가 뜨는데, 이게 다 위젯이거든요. 이 위젯은 앱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앱이 있기 때문에 위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교통에 관련된 위젯을 설치한다 그러면 교통에 관련된 앱을 먼저 설치하고 화면을 이렇게 오므라뜨린 상태에서 위젯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뭐 날씨에 관련된 위젯이 이렇게 보여요. 날씨 알림이 위젯도 있고 무슨 위젯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위젯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날씨가 아니라 원기 날씨라는 앱이 있어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이 원기 날씨라는 게 이거래. (500만 번) 이상 설치된 걸 봐서는 원기 날씨라는 앱이 있대. 그냥 날씨를 검색한 게 아니라 여기 책에서는 원기 날씨를 하라고 해봤는데, 원기 날씨가 얘가 편할지 어느 게 좋을지, 편하고 나쁘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쓰기 편하면 좋은 거거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날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닷가라든지 또 배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면 배에서 몇 날 며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풍랑이라든지 이런 풍랑주의보를 파도라든지 이런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앱이 있어야 되겠지. 일반 날씨 앱 갖고는 안 되겠지. 그렇지.
이건 뭐야? 기상 메일. 아,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고? 서울 이거 어디야? 그래요? 양천구 이렇게 보이는 거래 이렇게. 여기 처음에 이제 지역을 설치하라고 그래. 지역을 선택하는 게 나오네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선택을 했더니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선택했더니 현재 날씨가 보이네 이렇게. 근데 뭐 되게 세밀하게 나오네요. 네, 이게 더 잘 나와. 현재 날씨에 그다음에 온도 어제 온도가 영하 2도였는데 지금은 그다음에 강수 확률 뭐 습도 풍속 풍향 이런 정보가 보이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간 예보 내일은 어쩔 거고 내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떨 거고 이런 거. 날씨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거야. 우리 어릴 적에 일기 쓰라고 하면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날씨 맑음 뭐 흐림 이런 것 때문에 방학 끝나기 전에 개학하기 전에 이제 기상청으로 전화해서 몇 월 며칠 날 뭐 날씨가 어땠냐고 물어봤다는 얘기. 어차피 저는 뭐 일기 숙제 같은 건 안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기상청에 안 물어봐도 돼. 여기 다 나오잖아. 근데 이건 지난 날씨는 안 나오잖아. 지난 날씨는. 안 나오고. 거기 어떻게 하든지 지난 날씨가 그런 정보를 또 요즘은 또 인터넷상에서요. 학교 숙제 같은 거는 다 해줘. 비용을 얼마 들이면.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안표 장사를 한다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 조용필 가수 이런 공연 같은 거 할 때 예. 그거를 표를 사가지고 티켓을 구매했다가 안표로 파는데 그게 현장에서 판매하면 걸려요. 체포가 되는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거는 처벌 방법이 없대. 그 용돈을 안 줘도 용돈 달라는 말을 안 하길래 엄마가 아들 지갑을 봤더니 5만 원권이 수두룩하더라고.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게 나오는데 요즘 그게 유행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뭐 유명한 가수들이 공연한다 그러면 티켓을 먼저 예매해 놓고 그거로 이제 되파는 장사를 하나 봐. 학생들이 그런 걸 먼저 배우면 안 되는데. 초등생들 우리 피드가 패는 것보다 여자애들이 한번 그런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부모님이 마포에 사시거든요. 형제들이 다 여기 살아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양천구에 사는 거고 부모님하고 형제는 이제 마포구에 살고 이렇게 하니까는 일단 여기 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같은 서울이니까 여기 마포구는 비바람 폭풍 치는데 양천구는 뭐 눈비가 내리거나 이러진 않고 거의 비슷하겠지. 추울 땐 여기도 춥고 거기도 춥고 할 테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한동안은 이제 우리 작은 아이가 항해사로 지방에 가 있다 보니까 그 지방 날씨를 앱으로 봤었어요. 궁금해. 근데 얘는 뭐 육지에 사는 게 아니라 배에서 생활하니까는 배에 있는 정보는 여기서 기상 정보를 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지방에 포항에 있다 그러면 이제 포항 날씨만이라도 보자 하는 식으로 예전에 그렇게 해서 날씨를 많이 봤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집으로 왔거든요. 대학 입학 때문에 왔는데 며칠 전에 면접 보고 합격했다고 통지 결과가 왔더라고. 합격했다고. 네, 등록하래요. 등록금 내고. 등록금 내는 건 지가 내겠지 이제. 지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날씨에 대한 이제 에피소드가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날 며칠 어디 낚시를 가는 것도 아니고 산에 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는 요 정도로만 해도 저는 날씨를 충분히 보는 것 같아요. 원기의 날씨 뭐 이것만 봐도 될 것 같고요. 더더욱 뭐 특히 뭐 기상청 날씨 같은 건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요렇게 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날씨에 관련된 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에서 정리하는 것도 다 수업할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정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찍은 사진을 다 컴퓨터로 갖다 놓고 컴퓨터에서 정리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사진 용량이 작다 보니까는요. 용량이 크면 복사되는 시간이 짧은데 용량이 작은 게 많잖아요. 그럼 엄청 오래 걸려요. 폰에서 빼서 그러니까 뭐 한 3, 4일씩 걸릴 때도 있어요. 그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니까. 자, 이제 날씨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해결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재 보니까 미세먼지 알림받기 뭐 이런 정보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이제 알림을 받으면 최근에 그 문자 온 것 중에 그 어디 포항 어디 지역에서 그 지진 난 거 문자 온 거 있었죠. 근데 제가 인터넷 뉴스는 안 봤어요. 전국적으로 그걸 발송했다 그러는데 새벽에 자다 깜짝 주무시다가 뭐 놀라신 분도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신랑 꼴지다 4개로. 재미난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이제 이 앱을 깔았잖아요. 날씨에 관련된 앱을 깔아서 알림 정보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지금 용광동이 화창하다라고 떠 있고요. 갑자기 쿠팡 광고가 뜨네. 이렇게 알림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 지역에 이제 날씨 보이고 여기도 지금 위즈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깔리는 거야. 그럼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얘는 제거를 못 해요. 이 앱을 삭제하면 이것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많이 깔려 있거든. 제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있다 보니까 충전 중이라고 돼 있고 USB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요거는 또 뭐죠? 뭐 뉴스나 뭐에 연관된 걸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게 이제 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요거 누르면 손전등 켜질 테고 다시 그러면 손전등 꺼질 테고 뭐 그런 건데 어떨 땐 불편해. 근데 이게 어떤 앱이 깔아서 이렇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 지워버리면 되는데 귀찮아서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책 222쪽에 220쪽에 보니까 위젯이란 말이 나와요. 위젯 사용하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아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자세히 설명 잘 돼 있는.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이제 그 쇼핑에 관련된 걸 설명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딱 되네. 그런데 이제 쇼핑이요. 다음 시간에 쇼핑을 하긴 하겠는데 이게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TV로도 홈쇼핑 하잖아요. 그거하고 스마트폰에서 이제 쇼핑하는 거하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앱에서 어떤 사이트에서는요. PC에서 주문하는 거하고 결제를 스마트폰에 결제하면 또 혜택이 받는 게 있어요. 컴퓨터에서 결제하는 것 말고 스마트폰에 결제하면 그 적립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TV에서 이제 그 물건을 홈쇼핑을 보다가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면 뭐 10%를 적립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뭐 이제 그런 것도 알려드릴 테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통신사 SKT라든지 KT나 이런 통신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있잖아요. 카카오. 여기서도 쇼핑몰을 운영해요. 근데 그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과일값이 다 올랐어요. 배값만 내렸다 그래야 돼. 배값만 내렸다 그래요. 과일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이 없을까 저도 지금 이것저것 찾아보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알려드릴 거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뭐 지마켓 얘기가 나오는데 지마켓 아니라 뭐 쿠팡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뭐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는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오늘 날씨도 춥고 다음 주도 뭐 따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